네, 오늘 시장에서는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현선물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운 강한 반등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선주,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강한 선물 매수 덕에 코스피 지수 좀 시원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급이 안정화되는 걸까요, 이사님? 네,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투심이 좀 안 좋았었는데 네. 외국인의 선물 1조 3천억 원대 매수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오늘이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거래일은 의미하는 바가 있고 또 이제 2분기 마지막 거래월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수급이 좋은 게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양 시장에서 또 이제 개인만 매도할 뿐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가 함께 매수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투심이 안 좋았는데 이게 좀 반전이 되려면 좀 여러 업종의 상승 또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상승이 나오면은 그래 좀 이렇게 지수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저점을 높여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이 딱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장 끝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지난주 금요일까지 6일째 연속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정치로는 오늘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지는 좀 체크가 좀 장 끝나고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는 질문 드리고 살짝 주춤하셔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하고 좀 놀라긴 했는데 오늘 일단 6월의 첫 거래일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나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잘 가는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섹터별로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사랑은 여전한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자동차, 화장품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자동차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패턴을 봤을 때 두 수급 주체가 매수하는 섹터의 특징,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가총액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네.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군들이 강하다 보니 이제 그쪽 대표적인 업종들이 이제 상위에 있으니까 좀 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죠.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을 좀 따로 이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늘 좀 화장품 매수가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가는 좀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쩔 수밖에 없고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외국인 여전히 선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외국인의 수급에서 화장품을 사고 있구나라는 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여기 좀 걸어와 보니까 네, 올리브영 또 세일하고 있습니다 또. 맞아요. 아시는군요. 알죠. 저 아직 지금 결제를 못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또 이게 또 이렇게 정기적인 또 세일할 때 정말 또 그때 또 판매 매출도 크게 올라가는데 네, 또 네, 주가도 올라갔지만 또 세일 또 아마 또 이제 수치로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주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는데 네, 오늘 관련돼서 조선 기자재, 석유가스주들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는 이 섹터를 좀 기관이 매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이 오늘부터 좀 산유국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서 이쪽 이슈되고 있는 쪽을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일만에서 벌어진 축제가 모든 관심과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표현해 주신 분도 있는데 조선주 쪽에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매수하고 있을까요? 제약바이오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유한양행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스코텍을 딱 사고 있던데 네. 두 종목의 주가 상승 배경과 함께 놓고 봤을 때 어느 종목이 더 매력적인지 저는 좀 궁금해서 네. 세게 올라가는 건 오스코텍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합적으로 봤을 때요.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강한 이유는 뭐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아스코에서 이제 렉나자랑 리브리반트 이제 병역 요법 이제 결과가 중요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IV 제형이 아니고 이제 SC 제형으로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했는데 요게 굉장히 결과가 참 좋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C 제형으로 변경한 임상일 주목해 볼 수가 있었는데 생존율이 50일에서 65%로 또 증가했고 또 이제 투약 시간도 5시간에서 5분 미만으로 투약할 수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치료제 주입 관련 부작용도 5분의 1로 뭐 줄였다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종목을 보면은 오늘 좀 오스코텍이 좀 좀 상승률이 커요. 근데 네. 이렇게 좀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두 종목이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시기적으로도 요거는 이제 마일스톤 때문에 뭐 6대 4로 이제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오스코텍은 오늘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상승률 관점에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고자 하면 네, 유한양해가 조금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근데 오스코텍은 오늘 신고가이기 때문에 좀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오스코텍을 매매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놓고 봤을 때는 오스코텍이 워낙 주가 흐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제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리콘2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수 상위 1위 종목이 실리콘2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오늘 뭐 다시 올라가면서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이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걸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뭐 수출 지표, 뭐 실적, 향후 전망까지 이제 뒷받침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출렁거렸을 때 장중 저점이 한 11선 부근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5일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종가상.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가는 또 11선이기 때문에 정말 대장주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내년 실적, 내후년 영업이익 실적을 보면은 내년 한 2천억, 내후년 한 3천억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정말 뭐 앞당겨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한 2조 6천억인데 뭐 2조 5천억에서 3조 수준까지는 뭐 이게 정말 비싸서 지금 매도해야 되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합당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이제 K뷰티 화장품 쪽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지난주부터 또 나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서 좀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근데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대신에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보유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출렁거리거나 좀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들어가려는 매수세도 뭐 여전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회를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리콘투를 제외한 화장품주들도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죠. 뭐 아직 뭐 매도할 타이밍은 그러니까 실적을 놓고 보면요, 뭐 인굿 우드랩이나 VT 같은 경우도 뭐 네. 내년 영업이익, 내후년 영업이익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은 더 갈 자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실리콘투가 이제 대장주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뭐 인굿 우드랩이나 VT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펀더멘탈을 따라서 간다면은 네,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와 더불어 현 시점에서 화장품주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오늘 파르나스 호텔 인적 분할 이슈로 주가 급등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연속성 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인가요, 이사님? 네, 연속성은 나올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GS 리테일 사업 이제 뭐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 보셔도 부동산 개발 인허가 부동산 개발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르나스 호텔이 이쪽이 이제 BGF 리테일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월드컵 예선 또 이제 지금 막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2022년에 월드컵 있을 때요. BGF 리테일 흐름 좋을 때 GS 리테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의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은 BGF 리테일은 한 2년 동안 우상향 흐름을 보였는데 GS 리테일은 우하향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구조도 복잡하고 이게 호텔을 끼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소비와 관련돼서 그쪽이 좋았어도 그때 코로나 이후에 조금 안 좋았거든요. 호텔이나.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왜 같이 있지? 분할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결국에 분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뭐 시너지가 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한 23,000원 전후에서 물량 소화 과정은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 좀 좀 강한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뭐 25,000원 수준까지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에 강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8개 종목으로 후보군을 꾸려봤는데 이사님 이 가운데 탑픽 종목으로는 뭘 꼽고 가시겠어요? 네, 유한양행을 뽑겠습니다. 아, 오스코텍이 더 좋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근데 8개 중에는 네네. 8개 중에서 네네, 그걸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네, 뽑자니까. 근데 유한양행 주가 이렇게 결과 좋게 나올 거였는데 왜 그렇게 지난주에 흔들어댔는지.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요. 네. 흔들고 그때부터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흔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MSCI 지수 편입 안 된다 불발 루머가 장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아래 꼬리 달고 또 갔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왕왕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한양행이 내후년에 창립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주년을 앞두고 2020년에 갔을 때 우리 글로벌 그 제약사 50위 이제 도약하려는 목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지금 이제 이쪽 관련돼서도 좀 관심이 큰 상황이고, 회사 자체도 이제 파이프라인 만 30개 신약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이쪽 말고도 이제 뭐 항암 이제 네. 항암과 또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점증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대감은 뭐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 가격 측면에서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매수가는 75,000원 이하에서 뭐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매도가는 목표가 9만 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68,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리 발로 차도 우리는 굳건하게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유한양행 오늘 8개 종목 가운데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9만 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선주는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